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입니다. 목요 시사 토크 시간.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 주제가 뭐죠? 예, 오늘 오늘은 주제가 국회 무용론 예, 제1탄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민주 아닌 도덕당으로 간판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요새 하는 짓거리가 이제 민주당이 뭐 어떤 민주가 아니라 스스로 무슨 성인군자인 척하는 뭐 도덕당으로서의 그래서 그런 특히 그 저 민주당 혁신이 그 김은경이가 이제 요새 뭐 아주 그냥 뭐 난리를 치는데 뭐 자기가 혁신위원장이라고 도덕적으로 말이야 최근에 들어왔죠. 그런 부분들 안 그런데 받아준다고 지금 뭐 방방뜨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도덕을 안 갖추면 안 된다고 음, 지금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음, 포기를 하라. 네. 포기하지 않으면 민주당 망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들고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음, 그, 민주당은 아예 민주가 아니라 도덕당으로 간판을 갈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지금 음, 네. 요즘 이제 민주당이 그래도 뭐 막 저 원희룡 장관 때문에 좀 뭔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뭐 아닌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별천지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원희룡 음, 국토부 장관입니다. 음, 이 원희룡이 자기 직을 걸겠다. 음, 직만이 아니라고 장관직이죠. 음, 직만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하고서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우리가 예. 얘기를 하도록 하죠. 문제가 돼 있으니까. 예. 그 김건희 고속도로는 괴담이다. 음, 괴담이다 그래요. 그리고 거짓 선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몰랐다고, 음, 최근까지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작년 그 국정감사인가? 예. 거기에서 그, 어, 김건희 땅이 거기 질, 강상면에 있는 거 아냐고? 그렇죠. 예. 저기 뭐 토지 그런, 그 지목을 갖다가 산지에서 음, 일반 대지로 막 바꿔버린 뭐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물어봤던 사안이 있더만.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직을 건다고 해놓고 거짓말이 나와도 절대로 직을 내놓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음, 이 김원경이라는 혁신위원장이, 음, 민주당의 도덕성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무엇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 이 원희룡이 자기 직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작년부터 청담동 술집 얘기가 나왔을 때, 음, 한동훈이 그랬죠. 그때 국회에서 음,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음, 당신 청담동 술집 갔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음, 지금까지도 한동훈이 갔다 안 갔다 얘기는 안 한다 그래요. 음, 그런데 뭐라고 말을 되받았냐면 내가 그도 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내가 장관직을 걸겠다. 음, 당신은 뭘 걸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 그러니 이 원희룡과 한동훈이 닮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확인은 정확하게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 원희룡은 지금 사실이 아닌 사실이 아니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한 것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판에 그런데 상대편을 괴담이라고 하고 거짓 선동이라고 막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을 조사하기도 전에 그게 괴담이고 그게 거짓 선동인지 원희룡은 알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리가 막 자기 직을 걸고 나왔는데 이 MBC에서 신장식 뉴스 하이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 김은정 검사가 나와가지고 음,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신장식 씨가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자기 직을 건다는 말을
그렇게 모두들 하냐? 이렇게 했더니 임은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도 검사인데 자기도 직을 건다고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그게 관행화돼서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면은 내 직을 걸겠다. 이렇게 모두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임은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사 때는 직을 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나 정치계에서 한동훈이나 원희룡이죠. 그렇게 정치계에 들어가서까지 직을 건다고 얘기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임은정 검사도 바르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직을 건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직을 건다고 하는데 남이 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직을 걸 수 있지만 그러나 검사 때는 직을 걸어도 되는데 정치계에 들어와서 직을 건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을 건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조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장관이라고 자기 직을 건다고 해서 조사할 거를 안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은 얼마든지 직을 걸 수가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웃기는 게 아니 뭐 이재명은 자기가 안 했다고 해도 320 몇 번을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자기 직을 건다고 얘기를 안 해서 320 몇 번을 압수수색을 들어갔나?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한동훈과 원희룡은 감히 직을 건다는 얘기를 하고 조사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반성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삼동훈이나 이제 윤석열이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의 어떤 범죄 행위를 예를 들면 수사를 받아갖고 사실은 뭐 자동으로 지가 직을 걸지 않든 걸든 걸지 않든 수사를 받아갖고 만약에 유죄가 나면 지가 직을 안 걸어도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소한 그 적어도 형사처벌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지. 뜻이죠. 자기는 죄가 네. 없다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유죄가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알아서 그만두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쥐가 깜빵에 가면 지금 자동으로 직이 떨어지는 건데 무슨 쥐가 헛소리를 하는 거냐 이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직을 건다는 것은 자기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원희룡이 지금 한 말 가운데서 거짓말이 막 드러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고속도로 그 노선을 왜 바꿨냐 그랬더니 그 지역민들이 원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원희룡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역업체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아니 타당성 검사를 정부에서 다 했는데 용역검사를 용역회사에서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역회사라는 것을 그 빌미로 해서 관료들이 이 공직자들이 그것도 다가 아니라 지역민 사람들도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도 아니고 누군가의 공직자가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희룡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무적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용역회사가 의견을 내서 실무적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니 그거는 뭐, 원희 김건희의 그 땅을 지목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그 친인척들 명의로 해서 축구장 뭐 현재까지 밝혀진 게 5개 아니라 5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속 그렇죠.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런 네. 천문학적인 돈의 수혜자, 돈을 수혜를 받는 사람이 범인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그렇죠. 당시가 그는 인수위를 이제 할 때부터 바로 그때 즉시 그 인수위가 되고 나서부터 5월 달부터 지난 작년 그때 바로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 잡자마자 싹 바꾼 거지. 윤석열이 일가가. 윤석열이 자기 그랬잖아. 선거라는 거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냐. 이거는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 거죠, 이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 판단, 용역해서 의견을 내서 실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예비 타당성 검사, 예타라고 하죠.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고 이랬던 그것을 완전히 일거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차상 맞지 않는데, 그런데 이것이 원희룡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원희룡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원희룡뿐만이 아니라 이 괴담으로 몰고 있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교사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괴담이라고 하고 거짓 선동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과 닮은 점이 있냐면 윤석열의 그 오염수, 그 핵 오염수죠. 그 오염수를 오염수라고 얘기하지도 핵오염수라고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그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괴담이냐 그랬더니 IAEA라는 원자 관련 뭐 유엔 산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낸 보고서에 그 근거를 한다고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그 보고서의 제일 그 표면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IAEA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서 IAEA가 유엔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책임을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괴담이라고 몰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이고 윤석열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희룡이 지금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것과 윤석열이 근거도 없이 그 근거, 그 근거가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근거, IAEA가 책임지지 않는 그 근거를 담보로 해서 괴담이라고 국민들을 몰아세우는 것과 닮아도 너무 똑같이 닮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탄핵 사유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내 검찰들 내가 꽉 잡고 있는데 나를 기사할 놈이 누가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 뭐 이건 법도 없고 그냥 니네들이 나를 다 잡을 방법이 없는데 왜 까부냐 이거야 지금 얘네들 얘기는. 아무 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데요. 절대로 민주당은 이 국힘당 그 원희룡이나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은 탄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서.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원희룡보다도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 정말 기가 막힌 것이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덕당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3일입니다. 오늘이 14일인가요? 하루 전인가요? 민주당에서 정책조정회의라는 걸 하고 거기에서 윤준병이라는 의원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원희룡은 그 현행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국가재정법을 어겼고 또 하나는
도로교통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국가재정법 38조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고속도로가 놓이면 예비 타당성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고속도로, 그게 문제가 된 고속도로가 27km인데 이것이 양서면으로 가려고 하다가 강산면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킬로미터가 55%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27km에서 55%가 넘으면 똑같은 도로가 아니라 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비 타당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예비 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재정법 3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예비 타당성까지 거친 도로를 백지화 선언을 하려고 하면 도로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희룡은 기자회견 한 번으로 도로교통심의위원회의 절차,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이 도로를 백지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윤준병 의원이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에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법을 어기고 그리고 말을 바꾸어도 원희룡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을 어겼는데도 민주당은 원희룡을 절대로 탄핵할 생각을 못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국힘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희룡이나 한동훈, 윤석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법까지 어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국회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고 뭘 하고 있냐면 도덕성, 민주당 도덕성을 지금 갖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그 역할이라는 것이 행정부를 갖다 견제하고, 예? 행정부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하고 바로잡는 것이 목표인데, 일인데,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 잘못한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 모든 관심을 거기 혁신위원회라는 거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할 일을 갖다가 지금 팽개치고, 자기 검열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면 탄핵 같은 걸 해버리면은 금방 끝나버리잖아, 사건이.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좋은 먹잇감을 하나 잡았다 이거야. 그럼 이거 총선까지 어떻게 질질 끌어갖고 이거를 해보겠다는 거거든, 지금. 그렇죠. 예.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의 근원은 그런 원희룡의 불법과 그리고 말 바꾸기와 그리고 조사를 거부하는 그런 몸짓과 이런 것들이 통하는 것이 야당인 민주당이 재구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 사유가 있으면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탄핵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탄핵 사유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 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식의 선언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 왜 그렇게 하고 있냐 하는 것이 바로 이 김은경의 그 혁신위원장 김은경이 하는 말에서 단서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김은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되냐? 도덕성을 바로 갖추어야 표를 얻을 수가 있다. 당이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김은경이 그 도덕성 얘기를 하는 것은
민초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지경에 있는 것이 그것이 눈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민초가 어떤 고생을 해도 그것이 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표를 얻기 위해서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초를 생각하는 당이 아니라 도덕을 생각하는 것이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단판을 거는 것이 이게 일종의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덕당으로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내년도 이제 이 총선에만 모든 관심이 있고 지금 그렇죠. 모든 것이 지금 뭐 개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탄핵을 해서 어떻게 저쪽 윤석열 일당들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고 절대로 탄핵을 안 해요. 왜냐면 안 하지. 문제가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사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한동훈이 지금 아니 한동훈이는 신이 났어요 요새. 이것들 내가 1년 동안 안 잘렸다고 좋다고 어디가 저 호남에 가갖고 자랑을 하는 거야. 야, 내 1년 동안 나 잘리지도 않고 이렇게 잘 버텼다 이러면서 자랑을 해. 내 참 어이구.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그리고 탄핵을 하려나?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도 탄핵을 다수당이면서 장관을 탄핵할 수 있으나 탄핵 안 하고 있는 판인데 도덕 운운하고 그러면 내년에 혹시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의석을 얻어도 이 민주당은 도덕 타령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덕 타령을 해서 표를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도덕 타령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도덕이 생각할 수 없는 떠나서 지금 민주당의 저번에도 했지만 안민석 같은 또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 다 감옥에 보내고 실질심사 받아갖고 자기만 당선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 총선에 이기려면은 지 동료들 다 보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20여 명을. 예. 줄줄이 다 보내겠다. 표현도 줄줄이 다 보내고 내년 선거에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20명씩 다 잡아가는데 그 당이 총선에 이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렇죠. 자기는 안 잡혀갔으니까 자기가 당선되겠다는 거지. 그게 다 동료들 다 팔아갖고. 민주당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에 붙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오석준이라는 판사가 800원 버스 운전기사예요. 800원을 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다. 그래서 오석준 판사가 공금을 가지고 그 버스 돈 받은 거 가지고 800원 너 삥땅 쳤으니까 너는 해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석준이 너무나 매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매정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판결이었거든요. 뭐냐면 돈 8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금을 띵땅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서 모든 버스 기사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800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액수를 무관하고 액수와 관계없이 어쨌든 그 남의 돈에 손대면 너희들은 해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하나의 경고성 상징성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800원을 가지고 삥땅을 해도 해고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평성이 없냐? 요즘 그 세금 도둑 잡아라 해가지고 하승수 변호사가 이게 이제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뿐이 아니라 그 검사들 특활비 그거를 그 재판소에서 공개하라 이 공금이니까 공개하라. 그 검사들은 공개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하는데 비밀이 드러난다 막 이래가지고 반대를 했지만
법원에서 공개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받아봤더니 엉망진창 영수증이 다 지워져 있고 어디서 썼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다 지워져 있는데 뿐이 아니라 현금으로 하루에 1억씩 가져가고 몇 억씩 막 가져간 게 연말에는 그냥 보너스식으로 다 가져가고 남은 돈들. 그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 자기네들끼리 막 아예 정기적으로 수사가 매일 있는 거 똑같은 금액을 일정 금액을 아예 나눠줘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인간은 뭐 그거 옛날에 마누라한테 갖다 줬다는 둥 뭐 저기 뭐 양재식인가 그 양재택인가 그 검사는 특할비 받아갖고 뭐 마누라한테 저기 유학비 빌린 거 돈 몇천만 원을 갚았다는 둥 뭐 이때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횡령이고 나라 세금 이거는 국고를 횡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양재택 부인 미국에 있는 양재택 부인한테 돈을 붙였는데 그거를 갚았다. 어떻게 갚았냐? 특활비 받아가지고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버스 운전기사는 800원 삥땅 쳐서 해고를 당했는데 800원 그것도 검사들은 그걸로 하루에 1억씩 아니 그것도 자판기에서 커피 800원을 먹었다고. 아니 그 800원은 뭐 바로 넣어놓으면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아니 그렇지. 판사가 800원 띵땅 친 사람 보고 해고를 해도 아이고 상징성이니까 남의 돈 손대지 마라 된다는 거야. 그러나 버스 기사만 800원 해고하고 검사들은 800원 수억을 해먹어도 놔두고 1억씩을 영수증도 없이 막 가져가고 영수증 다 지워놓고 이렇게 불법을 해도 이것을 견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야당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무풍지대예요. 하성수 변호사가 막 이래가지고 되나 막 이렇게 해도 야당은 입 다물고 지금까지는 야당이 뭐 나선 거를 제가 구실을 못해서 민주당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뿐이 아니라 검사들 뿐이 아니죠. 판사도 그때 누구예요? 그 판사가 그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그 국회에서 탄핵당한 임성근인가? 예, 임성근. 네. 네. 임성근. 그 탄핵을 시켰더니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사표 냈으니까 실익이 없다 이래가지고 풀어줬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판사들에게는 상징적인 어떤 경고성 그 처벌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표가 내버리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탄핵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 양승태 양승태 지금 아직도 재판받고 있는데 그거 재판 안 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양승태 죽을 때까지 재판 안 할 거야 그거. 왜? 아니 대법원장은 어떻게 자기네들이 재판을 해? 그러니까 판사들은 내가 해먹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사표만 내면 나중에 실익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사표를 냈으니까 풀려난다. 그래가지고 풀려나서 뭐 변호사도 하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평성이 어그러지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현재 당대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70몇 번 압수수색하고 320번을 압수수색하는데 원희룡이나 아니면 뭐예요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조사도 아예 받지 않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을 괴담 선동하고 그리고 허위사실 뭐 이래가지고서 사법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뭐 까짓것 뭐 배째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권력이 있지만 권력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아주 그 비겁한 그 민주당 야당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쪽은 막 거짓말을 해도
막 직을 걸겠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절대로 직 걸 사람이, 사표 낼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말이 드러나도 또 뭐, 용역회사 오는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에요. 자, 하여튼 뭐 정리를 해보시면, 예, 지금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음.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한번 그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정리를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라. 원희룡 너 거짓말한다. 너 탄핵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특히 당대표인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선언적인 그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국민이 구체적으로 주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사다리,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이재명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용해인도 그래요. 원희룡을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용해인 의원이 야, 너 언제 사표 낼래?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사표 낼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사표를 낼 수 있도록 아니, 탄핵을 하면 되지. 뭐 진짜 사표를 왜 받아요? 탄핵을 하면 되는데. 자기 그러니까 말만 권역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말만 국민이 응. 주의라는데 85%가 지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도 안 한대잖아요. 지금 나라를 지금 팔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그렇죠. 한쪽은 완전히 막 배째라 하고서 까짓것 그 말을 바꾸고 불법을 하고 하는데도 한쪽은 도덕성 그 표 뺏길까 싶어가지고 말만 하고 그 국민은 주인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그 실속 없는 말만 해제끼고 앉아 있다는 것이 어, 그것이 그래서 그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을 빼버리고 도덕당으로 간판을 갈아야 된다 아니, 하는 근데 말씀이었습니다. 도덕당으로 간판 받는다고 뭐 그것들이 도덕적이에요?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 도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그렇게 국민에 대한 어? 국, 국회의원의 가장 큰 윤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인데 그거 안 하잖아요. 도덕당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안 하죠. 도덕적이냐고. 예,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하여튼 뭐 오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예, 국회 무용론 1탄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